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강의 시간에 풍선 속에 학생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풍선을 모아 천장으로 날려보냈는데요. 한참이 지난 다음 교수는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으려고 부딪히고 밀치다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결국 교수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 거기 넣어둔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줍니다. 순식간에 학생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헤매고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행복은 나누는 삶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이 지금 교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6개월 동안 미국에 가서 미국 학교를 익숙하게 하려고 이제 미션 학교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걔는 여기서 3학년까지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갔으니까 영어가 딸리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물어본 거예요. 이제 Can you speak Korean? 할 줄 안다. 내 이름, 한국 이름을 칠판에다 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김애설 썼어.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후둥그레진 거예요. 야, 저거 글씨가 이상하지 않아? 미국 사람들 보기에. 어떤 남자아이가 손 들고 내 이름이 탐인데 내 이름 써보라 그렇게 탐이라고 썼거든. 자, 내 이름이 애들이 내 이름이 그거 다 써줬어 거기다. 걔가 이제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우리 딸아이하고 연결을 해. 그때 딸아이는 이제 자신이 생긴 거지. 내가 영어는 잘 못해도 미국 애들은 한국말 하나도 못하니까 그래서 용기를 얻고 선생님이 지혜 있는 선생님이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걔가 그 반에서 인기가 있는 거지. 이런 거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 따라가는 생각,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 하면은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예화 들려주셨는데요.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한 배려와 감동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재건 성형수술 전문의 서정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역에서 성형외과로 개원하고 있는 정석성형외과 서정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의 아드님으로서 자라면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안 하고요.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그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가 돼서도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아버님의 이 삶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고 너무 내가 목사님이 될 만한 그런 깜냥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시고 해라 하지 않으면 강권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아예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차남입니다. 차남인데 형님은 뭐 해요?
형님 목사님입니다. 형님은 목사님이라. 네. 그러면 뭐 형님이 목사님이고 차남은 의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냥 형제만. 네네.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네. 이제 어떤 때는 목사님 자제분들이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도 교회 다니시고 네.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네. 내 직장, 내 의사 잘 선택했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고 의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학교 1학년 의대에 들어가서 잠깐 뭐 에피소드로 끝나긴 했지만 제가 미술이나 또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사실 건축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건축 설계사나 뭐 건축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건 에피소드로 끝나고 의사로서 지금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의사도 네. 분야가 외과, 내과, 뭐 이비인후과 많죠. 뭐 엄청 많잖아요. 네. 성형외과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의사가 되고 나서 보통 과정이 인턴을 하게 됩니다. 네. 인턴 생활을 1년 동안 이제 모든 과들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과를 이제 결정하는 시기가 되는데 1년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되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 한 달 기간 동안에 과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이걸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을 1년 돌고 나면 성적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인턴이 한 병원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한 걸 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렇죠. 성적을 매깁니다. 네. 그래서 성적이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제가 열심히 돌기도 했지만 운이 좋게 인턴 성적은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과에서 이제 러브콜이 온 거죠. 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신과를 하고 싶었어요. 정신과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이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니까 조언을 구했던 교수님께서 네가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의사로서 살아가려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잘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겠지. 네, 그래서 그 말씀이랑 또 어머니께서 너는 어릴 때부터 미술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만드는 거 손재주가 있으니까 외과를 하면은 잘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좀 이런 분야에 좀 더 연관성이 있는 성형외과를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이제 네. 조언을 해주셔서 그 두 가지 조언이 제가 과를 선택하는데 정신과를 포기하고 이렇게 성형외과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한테 아주 잘 맞는 다시 돌아가서 과를 선택하라 그래도 저는 성형외과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성형외과에 경쟁이 네, 많죠. 네. 엄청 많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네. 이제 손님들이 와야 되죠. 환자들이 네, 네.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홍보도 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입으로 전해지는 게 제일 빠르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라는 게 수술 결과를 보고 주변 분들이 수술 그렇죠. 받고 잘 돼서 거기 원장님 잘하시더라 그래서 오는 게 가장 좋죠. 인터넷 뭐 돈을 들여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해서 이제 오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혼자 지금 개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돈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한 분 한 분 길게 보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성형은 뭐 금방 죽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병 걸려서 네네네. 이제 좀 이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점을 수술을 하는데 신문에서 봤을 때 뭐 중국이나 어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못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네. 이제 그러한 때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나.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기도로 극복을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축복을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사실 성형외과 의사로 지금 올해 1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크게 많이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뭐 환자분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피가 많이 난다거나 또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는 것들은 사실 예상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생기더라도 다 잘 해결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재건 성형 수술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개원을 네. 하셨잖아요. 이거 네.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네. 18년 정도 지금 성형외과 의사로 지내고 있는데 전반기 한 8년, 9년 정도는 주로 화상 환자들, 외상 환자들, 또 선천기형 환자들 이런 재건 수술 위주로만 주로 해왔었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미용 성형 수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용 성형 수술 분야에도 재건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네. 분야냐면 사실 수술 빈도로 따지면 미용 수술이 한국 같은 경우에 훨씬 재건 수술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예뻐지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우리가 아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를 높이는 수술이나 뭐 가슴 수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부작용이 발생해서 구축 현상이라 그래서 심각한 뭐 코가 이렇게 막 들린다거나 뭐 가슴 수술에도 가슴 한쪽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또 원래대로 더 예쁘게 만드는 수술 분야가 이 재건 성형 분야인데요. 예. 네, 제가 처음부터도 레지던트 때부터 펠로우 하면서도 이런 재건 수술을 워낙에 많이 해서 그런지 미용 성형 수술 분야에 들어와서도 당연히 첫 수술들을 많이 하지만 하고 나서 뭐 소위 수술 망친 친구들 6번, 7번씩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또 육체적으로도 이런 취형을 안게 된 친구들을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고 예. 그런 친구들이 회복될 때 더 큰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껴서 사실 재건 성형 재수술 전문 병원으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아버님이 이제 포항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죠. 네, 근데 뭐 아버님한테 신앙, 네, 아버지 내가 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아버지가 도와줘요? 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고민들, 뭐 신앙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랑 신앙이라는 것이 아예 삶과 같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고 또 생각들이 여러 가지 좀 많아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도 말씀드리고 답도 얻고 나름대로 또 말씀 속에서 결국 답을 얻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적인 부분들이나 또 인생 의학적인 부분이 아닌 뭐 인생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석 교회는 어디예요? 동탄에 있는 주다산 교회라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권순웅 목사님 담임하시는. 아니 그러면은 살기 동탄에 살아요? 네, 지금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구나. 네, 1시간 한 반씩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원장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내와 자녀가 3명 있습니다. 그 아들 2, 딸 1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으네요. 네, 아들이 첫째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제일 힘들 때죠. 둘째가 5학년, 셋째가 이제 3학년 이렇게. 딸이 막내예요? 막내입니다. 3월 어디서 만났어요?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CC로. 첫사랑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어? 아내분께서 첫사랑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 같은 과 CC입니다. 아, 의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하고 있고. 네. 의사고. 네, 그러면은 연애할 당시에 네, 교회 댕겼어요? 네, 아가씨도? 네, 네. 그 제가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했는데요. 그 CCC 활동 안에서 또 만나게 됐고 그보다도 어차피 이제 같은 과였기 때문에 이제 의대라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의대에 가면 남녀 비율이 네. 한 8대2, 뭐 9대1 이 정도였어요. 여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학생들이 더 많아졌는데 네. 저희 거긴 뭐 의사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도 여학생이 그쵸. 다 1등이고 그러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판도가 좀 바뀌는 것 같죠?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여학생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여학생들 동기들 중에서 제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연애를 처음부터 하진 않았고 본과라고 하면 대학교 보통 3학년인데요. 의대는 예과라 그래서 2년을 일반 대학을 다니고 이제 4년 동안 본과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본과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뭐 자기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관이 큰 테이블에서 이렇게 한 6명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끼리 공부를 하는데 이 아내가 지금 아내가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서로 이제 호감을 갖다가 제가 밤에 공부 끝나고 한 12시쯤 도서관에서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는데 그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예. 네, 그냥 지금처럼 평생 네 옆에 있을 수 있겠냐, 앉아 있고 싶다. 이랬더니 네. 와이프가 오케이 해서 그래서 마음이 있으셨네요. 네, 연애 5년 하고 나는 한 4년 했는데 나보다 기록이 더 긴데 근데 지금 네, 내과 의사도 바쁘고 네. 소아과. 소아과. 네. 그럼 지금 그 프랙티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소아과를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저 성형외과로 성형했고 네. 그러면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싸움은 안 하겠네요, 뭐. 그렇죠. 그 결혼을 제가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1년 차 들어갈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전공의들의 삶이 저희 때는 1년 차는 이제 뭐 100일 당직이라 해서 집에를 못 갔습니다. 병원에서 100일 동안 살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결혼하고도 와이프 못 봤어요. 못 보고 또 병원도 다른 곳으로 가서 아내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저는 이제 한림대 의료원에서 트레이닝 받아서 결혼하고 1년 차 때 신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3남매를 키우는데 네. 자녀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의견 네. 충돌 같은 건 없었고. 충돌이 많이 있었죠. 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여기 와서 이런 얘기가 잘 줄 몰랐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 안동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본 적도 없고 사교육도 안 받고 그냥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야간 자율학습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대를 들어온 케이스고 아내 같은 경우는 강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에 대한 그 힘을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동탄으로 이사 간 게 한 5년 지금 이제 6년 정도 됐는데요. 서울에서 살았을 때 아이들 이제 첫째, 둘째, 이제 막내까지 나오고 하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고 벌이도 괜찮고 그때는 이제 봉직이었지만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애들 학원도 좀 많이 시키고 많이 보내고 했었어요. 근데 좋은 학군에 이제 그렇죠. 보내야 되고. 네, 그렇죠. 엄마들 생각에. 엄마들 생각에 그렇게 네. 그때는 또 아내가 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고 제가 그냥 벌어서 해도 충분히 이제 아이들 케어가 잘 되는 정도라서 학원도 많이 보내고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라온 어릴 때 모습이랑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네. 어릴 때 맨날 뛰어놀고 시골에서 놀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그런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땅을 밟고 키우고 싶고 또 너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는 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내랑 이제 서로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하고 해서 일단 강남을 벗어나야겠다. 강남을 벗어나야겠다 해서 아내가 감사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해서 이제 동탄으로. 그러면 지금 아내는 어디서 의사? 동탄에서 동탄에서 소아과. 네네. 동탄에 뭐 아파트촌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원장님 못지않게 환자가 많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네. 예. 실력이 좋아서요. 뭐 그 아내 자랑을 해보려면은 네. 그러면 처갓집도 다 예수 믿는 집이고요. 네네. 뭐를 자랑하겠어요, 아내? 예쁘고 예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네, 순종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네, 잘 모시고. 다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 지금 형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죠? 네, 미국 어디서 목회를 해요? 지금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형님이? 3살입니다. 뭐 싸움도 많이 했겠네. 자라면서. 네, 많이 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한 번 이제 크게 한 번 싸우고요. 그러고 나서는 왜? 뭐 때문에 싸웠어?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그때 싸운 거는 기억나고. 싸우는 건 기억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형이랑 싸우거나 하면은 뭔가 크게 다치겠다. 네, 둘 다 이제 몸집도 커지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누구시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명설교로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눠주셨던 서임중 목사님이십니다. 서임중 목사님의 아드님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그 성형수술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좀 소개하고 싶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뭐 방송 끝날 때까지 해도 계속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아주 기억에 재밌는 것도 있었고 해서 한 2가지 정도 얘기해 보면 코 수술을 이전에 7번을 하셨는데 코가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코가 이렇게 구축이 와서 소위 구축이 가장 코 수술 중에서 큰 부작용인데 코가 이렇게 마이클 잭슨 코처럼 이렇게 들린 경우인데 그런 분이 이제 한 번 오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제 다짜고짜 수술 날짜도 본인이 정해서 오고 수술 의사도 이제 저를 딱 찍어서 콕 찍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냐 했더니 자기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당인데 당신한테 수술을 받을 내가 제일 잘 맞을 것 같고 수술이 잘 될 것 같고 수술 날짜도 이날 수술을 해야지 수술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무당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인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당신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귀신이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너무 불쌍해서 코를 7번 이렇게 하고 망하고 했으니까 불쌍해서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50대 50, 네. 정도였는데 너무 불쌍해서 이제 나한테 수술을 받고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려고 저한테 보낸 거니까 만약에 수술이 잘 되면 무당 때려치고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이제 귀신 때려치고 교회 네. 나가시라고 다른 일 찾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네. 뭐 부목도 떼고 회복하는 날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자기 이제 무당 때려치워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아주 이제 제가 지금까지 미용 수술 해오면서 가장 한 10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이었는데 2018년, 19년도 초반이었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상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도 이렇게 눈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얼굴이 아예 안 보이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고 옆에는 이제 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얼굴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자 올리고 마스크 한번 내려보라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20살이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통 예쁘게 꾸미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코 수술이 이제 실패한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마찬가지로 구축이 와서 콧구멍이 이제 완전 이렇게 보이고 코가 이렇게 돼서 들려서 이제 얼굴에 추형이 남게 됐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입학하고 나서 바로 휴학하고 네. 사회생활도 못 하고 어머니는 이제 옆에서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울면서 이야기하시는데 6개월 동안 집 밖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나서 상담을 진행을 못 하고 어머니한테 제가 그냥 정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수술 예약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거기서 있으면 계속 저도 울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나와서 이제 진료실로 와서 감정을 추스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네. 친구는 이제 코를 이렇게 구축이 된 코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갈비뼈 연골 같은 걸 사용해서 코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귀연골만 가지고도 코끝을 이렇게 정상으로 내릴 수 있는 네. 좀 어려운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귀연골로 하는 수술을 많이 연말을 하고 그걸 잘 하고 있어서 귀연골로 이제 코 수술을 잘 해드렸고 다행히 결과가 회복도 잘 되고 해서 감사하게도 네.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보통 부목을 떼고 실밥을 빼는데 그때 이제 치료실에서 부목 떼고 실밥 빼고 이제 거울 앞에 본인 얼굴 처음 보게 되는데 너무 달라진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온 얼굴 보면서 네.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그때 보람도 있고 진짜. 근데 성형외과 하면 우리 일반 저기가 그냥 이쁘게만 해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잘못된 수술을 바로 회복시키는, 고쳐준다는 네. 거는 많이 못 들었는데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감동적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용돈을 주실 때 항상 이 하얀색 봉투에 성경 구절을 써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린 마음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릴 땐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한테 무한한 가능성과 독창성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의지만 갖고 꿈만 가지고 있으면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항상 가지고 이번에 병원 개원할 때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제일 안 좋은 시기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 뭐 개원 이야기를 하면 또 개원 뭐 에피소드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거니 믿고 진행을 했더니 사실 의사가 공부만 하고 수술만 했지 뭐 사업하고 병원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 부동산 계약부터 해서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맞게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시고 네.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그럼 뭐 엄마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거 뭐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겠죠. 예. 네. 네, 원장님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길 원하시는지 비전,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제가 저한테 주어진 그 재능을 잘 발휘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수술 잘해드리고 또 내 가족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드리고 그분들 회복시켜드리고 의사로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한 IT에 예전에 지진이 터졌을 때 저희 형님이 IT 선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가족이 헌금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해서 IT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했었던 그런 또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참 그 원주민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앞으로도 병원을 하고 또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런 오지에 또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금 더 헌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화이트 지진이 났을 때 저희 흑동 방송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각 NGO 단체한테 나누어 줬어요. 네. 이건 이제 뭐 정부에도 보고해야 되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해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님한테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모금한 걸 우리는 다 써야 돼요. 우리가 못 쓰고 그 돈이 남아 있는데 유엔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보내래. 자기네들이 하루에 일당 5불을 주고 그 지진 난 거 치는 게 너무 많대요. 쓰레기고 뭐고. 그래서 IT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을 하루에 5불씩 주면서 뭐 그거 한다고 그래서 다 유엔에 보내가지고 영수증 받고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다음에 이제
빌그램 목사님 아드님이 하는 스메르턴 펄스에도 돈을 주어서 뭐 물, 뭐 의약품 뭐 이런 거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IT에 아마 한국 목회자들도 많이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접 간 사람들도 있고. 네네. 아 그때 그럼 형님이 네. IT에 교회를 지었구먼요. 네네. 직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우리 전문의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희망을 네. 많은 환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또 크게 쓰임받는 분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